좋은 학생들을 몇 명 선정을 해서 큰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죠? 네. 좋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뭐 상품 때문에 강연을 잘 듣고 상품이 없어서 강연을 안 듣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연 태도가 좀 더 좋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용선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듣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갈지가 여러분들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아시는 분들 있나요? 조나무 박사 아시나요? 조나무 박사님 모르세요? 그래요. 조나무 박사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JTBC에서도 강연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재능 TV 아시죠? 재능 TV에서도 강연을 하시고 지금 스터디코드라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드셔서요. 굉장히 많은 돈도 벌고 계십니다. 스터디코드에 있는 학생들, 우리 여기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들은 해외로 많이 진학을 하는데 스터디코드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대 연구대에 가는 학생들이에요. 좋은 학생들이죠. 선생님이 첫 번째로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광고일지를 맞히는 거예요. 무슨 광고 같아요? 손들고 학생 크게 왁스 또 다른 학생 찌예요. 헤어젤 한번 했으니까 다른 학생 샴푸 좋습니다. 샴푸 한 거예요. 지금 사달 머리뼈에 겹쳤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학생한테는 나올까요? 자, 우리 처음으로 잘생겼어요, 그렇죠? 우리 남학생한테는 커피 교환권 줄게요. 커피 교환권 괜찮아요? 첫 번째니까 커피 교환권으로.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슨 광고일까요? 아는 사람? 힌트? 우리 앞에 있는 여학생. 접착제 맞습니다. 우리 학생 이름이 뭐죠? 혜원 학생. 혜원 학생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자, 우리 혜원 학생 굉장히 이쁘게 생겼는데 앞으로 나올까요? 자, 혜원 학생한테는 선생님이 6개 중에 하나의 봉투를 선택할 기회를 줄게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다 달라요. 참고로 빈 봉투도 있습니다. 예준이 어딘데요? 예준 내가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나요?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봐주실래요? 선생님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정장 입으신 분들 선생님밖에 아니신가? 네.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들어 보이시는데. 네.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맞추실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살충제 맞는 표현인가요? 국어 선생님 계시나요? 살충제. 네, 살충제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요, 과목이 무슨 과목이시죠? 목사님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앞서서 세 가지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세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뭔가 좀 독특한 방식의 사고를 통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일단 연역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이 연역적 사고라는 건 대전제를 깔아놓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귀납적 사고라는 거는요, 소전제들을 여러 개 깔아놓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여학생 중에 좀 매력적으로 생긴 여학생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여기 세 번째 줄 끝에 앉은 학생 이름이 뭐죠? 김태연이요. 김태연이요. 태연? 네. 아, 태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태연, 우리 태연 학생 남학생 있나요? 남자친구 있나요? 아니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것 같아요? 모두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없는지 알고 있어요. 태연 학생이 이제 남학생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연역적 사고라는 거는요, 대전제를 깔아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태연이는 이쁘지 않다. 결론은 뭐야? 태연이는 남자친구가 없다. 됐습니까? 이게 연역적 사고예요. 기납적 사고라는 건 뭐라고? 어떤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이쁜 여자 좋지? 이쁜 여자 좋지? 이쁜 여자 좋지? 아, 태연이는 이쁘지 않아. 결론은 태연이는 남자친구가 없다. 그럼 혁신적 사고라는 건 뭐냐? 아니,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한대. 태연이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쁘지 않은데? 성형수술을 할까? 아, 그것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태연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른 매력을 발산해서 남자를 꼬셔보겠다. 됐습니까? 자, 또 혁신적 사고는 뭐냐? 다른 매력을 어필하지 말고 남자가 나한테 넘어올 수 있게 무언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태연이는 뭘 해야 돼?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자, 우리 여학생들 중에 부모님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한 거 들어본 적 없는 사람? 다 들어봤어요? 우리 이 학생들의 특징이 뭐지? 못생긴 거죠. 우리가 연역적 사고, 기납적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연역적 사고와 기납적 사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온다고? 부정적으로 나온다. 여러분들은 혁신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 성적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비슷하긴 한데 복습. 자,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서울대학생 3,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0%가요, 부모님이 대졸자예요. 좀 슬프죠. 충북대학생 2,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0%가 부모님이 대졸이에요. 차이점이 이해되시나요? 너무 슬픈 것 같아. 자, 이제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과연 머리가 좋은가? 우리 부모님이 과연 공부를 잘했었나? 그러면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없다가 결론이 나겠죠? 슬픕니까? 슬프나요? 자, 그런데 인간은요, 진화하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요소죠. 자, 이건 뭘까?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후천적인 요소. 시간. 누가 하나 말한 것 같은데? 노력. 누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자, 녹차 교환권 됐는데. 자, 커피 교환권이 낫겠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빨간 옷을 입은 아이는, 그리고 파란 옷을 입은 아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이고요. 하나는 뭐겠어요? 실패입니다.
둘이 달리기를 합니다.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패라는 아이가 나 그만둘래 하고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성공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돼. 했더니 실패가 더 이상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어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조금만 참아. 나도 힘들지만 달리고 있어. 우리는 같은 곳에서 출발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했더니 실패가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나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넌 맨날 그러더라. 할 만큼 했다고. 그 생각은 나도 했어. 그런데 난 어떻게 했어? 끝까지 참고 달렸어.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달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성공이 뭔데? 성공은 뭐고 실패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패에 가장 큰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성공이 뭐죠? 성공. 우리 한자어로 성공이 무슨 뜻이지? 이룰성. 뭔가 이게 한계점이 아니라 성공이 뭐죠?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이룬다. 이게 성공이죠. 어떤 학생은 게임을 통해서 레벨업을 합니다. 이것도 성공이에요. 그렇죠? 자, 성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 또는 실패라고 규정짓는 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전구를 누가 발명했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문 기자가 취재를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2000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2000번의 단계를 거친 거지 2000번의 실패를 경험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오면서까지 몇 번의 실패를 맛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아까 봤던 아이처럼 어떤 사람은요 주저앉고 납니다. 그러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 한다고? 나는 할 만큼 했어.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실패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할 만큼 했어 라는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성공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스티븐 코비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5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비난하지 말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불필요한 경쟁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협조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시나요? 쪽지 시험도 보시고 월말평가도 보고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성적이 나오고요. 성적표가 나오고 등수가 나오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등수와 성적에 고민을 하시겠죠. 그리고 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경쟁자가 됩니다. 이건 불필요한 경쟁입니다. 여러분의 경쟁의 대상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쟁 대상은 누구죠? 그렇죠. 나 자신이죠. 스스로 얼마만큼 스스로를 이겨내느냐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로 가는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대답 크게 합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누구죠? 치타. 치타가 시속 몇 킬로로 다닙니까? 110km. 아주 귀여운 토끼예요. 토끼처럼 보여요? 선생님이 이거 자료를 보면서 햄스터 아니야? 토끼처럼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토끼인데 귀가 너무 짧아. 그쵸? 우리 토끼는 몇 킬로로 달릴까요? 80km 맞습니다. 토끼는 약 80km로 달려요. 자, 치타가 토끼를 사냥하러 갑니다. 몇 퍼센트의 확률로 사냥에 성공할까요? 70% 누가 맞췄어요? 정말 이렇게 뒤돌아보지 말아요. 자, 우리 70%의 확률로 성공을 합니다. 사냥에 성공한 치타가 70%의 확률밖에 안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70%? 지금 거리 차이가 거의 시속도 차이가 2배가 나는데 왜 확률이 이렇게 떨어질까요? 토끼가 조금밖에 못 달려도
지금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은요, 정말 엽기적인 대답들이 나옵니다. 토끼는요, 달리다가 뒤를 돌아가요. 토끼는 도망가다가 뒤돌아가요. 좀 웃기잖아요? 치타가 쫓아오는데 막 뛰다가 뒤돌아가요. 얼마만큼 쫓아오나요? 그래서 잡힙니다. 만약에 토끼가 뒤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안 잡힐까요? 더 많은 확률로 잡힐까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안 잡혀. 잘 안 잡히겠죠. 왜? 속도 차이가 나는데 왜? 토끼는 죽기 살기로 뛰잖아. 치타는 배고파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죠? 죽기 살기로 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살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경쟁하는 것은요, 경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회 나오면요, 너무 많은 경쟁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경쟁에서도 지쳐서 나고된다면 사회 나와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목사님도 계시는데요. 세상은요, 정말 많은 경쟁을 통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서울에서요, 선생님처럼 강연을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겨야 되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목숨 걸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딱 2년 후에 3년 후에 여러분들은 목숨 걸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 이 사람은 시속 몇 킬로?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몇 퍼센트의 확률로 잡을까요? 40. 자, 선생님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서요. 여기 문경보다 훨씬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살아서 토끼 사냥을 많이 했어요. 토끼 사냥을 하면 거의 90% 이상 토끼를 잡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죠?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해주셔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90% 이상의 확률로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머리를 써서. 머리를 써서, 도구를 써서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잡고 싶잖아. 내가 너무나 토끼를 잡고 싶잖아. 너무 내가 하고 싶잖아.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돼, 문제가 안 풀려, 잘 모르겠어, 공부하는 게 싫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죽기 살기로 공부하지 않아요. 나는 죽기 살기로 공부해. 이런 학생들도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즐겁다면 성적은 분명히 오릅니다. 당연하겠죠. 왜?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니까. 우리 이 글로벌 선진학교가 교회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다 교인인가요?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지죠? 바라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그 간절함이 부족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간절하지 않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실로 간절히 원하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말 있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똑똑똑 하면 열리나요? 아닙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간절하게 그러고. 여러분들이 성적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성공을 위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희망하시고 즐기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과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가장 작은 성공은요, 수학 점수 1점 올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성적은 수학 점수 10점 올리는 거겠죠. 아주 큰 성공은 뭐죠? 100점 받는 거겠죠. 아닙니다. 그건 성공 아닙니다. 그거는 단계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학생들 꿈을 잘 얘기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수한 성적,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갔다 하더라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셔야겠습니다. 자, 공부가 재미없지요? 게임은 재밌죠?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는요, 게임이 재밌기 때문입니다. 뭐의 차이냐면, 게임은요, 성공을 하면 보상을 줘요. 레벨업을 하고 아이템을 올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게임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픽이 너희들 표현으로 쩔죠. 그렇죠? 그래픽 쩔고 사운드 빵빵하고 재미있고. 자, 마지막으로 단기의 숙달이 가능합니다. 게임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요, 한 10번, 20번 하다 보면 게임의 방법을 체득하게 돼요. 몸으로 익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좀 쉬워져, 게임이. 그러면 레벨도 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단기의 숙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을 1시간만 배우면요, 웬만큼 다 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1시간, 2시간이 뭐야? 지금 10년, 12년 이렇게 공부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째 공부 중인데요. 잘 안 되죠. 게임과의 차이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무슨 게임이에요, 이거? 왜 화면이 있죠? 우리 사운드만 들읍시다. 화면을 준비했는데 카운트가 바뀌어서 게임 중계를 보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픽도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은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은 얼마냐? 이천수의 교육부가 있었어요. 교육부와 이천수와 기울기가 있는 직선. 이야, 이거 볼 때입니다.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 지금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그냥 사진을 써가면서 스치고 지나가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있는 직선하고 재밌습니까? 우리 혹시 수학 선생님 계신가요? 다행이네요. 자, 수학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수학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야? 그래픽도 없어. 사운드도 없어. 단기의 숙달이 안 돼. 그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단기 숙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차근차근 단계를 내려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과목별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기를 해줄 건데요. 지금 선생님 하는 말을 잘 듣고 잘 기억하는 학생은요, 분명히 성적이 오를 겁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선생님 자랑 좀 할게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수학도 가르쳐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입시 선생이고 입시 상담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하고 같은 학년이 되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컨설팅을 해서 과학고등학교, 충북과학고등학교에 보낸 학생이 16명이에요. 괜찮죠? 전국에서 나만큼 많이 보낸 사람 없을 거예요. 외고, 청주 외고, 중산 외고에 간 학생들이 통틀어서 18명이에요. 선생님이 총 가르친 중3 학생이 몇 명일까요? 300명 중에? 아니에요. 36명이에요. 2명 빼고 과고 외고 갔어요. 나머지 2명은 어디 갔을까요? 충주고등학교 갔어요. 충주고등학교 혹시 알아요? 충주고등학교도 좀 상위권 고등학교예요. 보통 1년에 서울대학교 6명 정도 보내요. 한 30명 정도가 연고대를 가요. 괜찮은 학교죠. 거기에 2명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 학생들도 원래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은 아니에요. 물론 잘했던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내신 점수가 250점대인 아이들도 있어요. 중학교 내신 점수가 250점인데 과학고등학교 갔어요. 어떻게 갈까요? 수학과학만 잘했어요. 수학과학을 왜 잘했을까? 재밌습니다. 뭐보다 재밌습니까? 게임보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게임보다 재밌는 과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도 게임보다 재밌어집니다.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효과적인 암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암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꼭 필요합니다.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 있고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실수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특히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나요? 수학 선생님 안 계시다니까. 수학 선생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과 과정이 다 학교마다 좀 달라서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면 원래 방정식, 부등식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함수 배우고요. 자, 부등식을 설명을 하면서 y는 n고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소리 자체를 이해해.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해? 야,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라, 이해를 해라. 야, 이해했니? 이해했어? 이렇게 질문하시죠. 선생님이 여러분 실수하셨어요. 이해라는 말은요, 하다가 아니라 되답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이해하다와 이해되다의 차이점. 하다는요,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는 게 이해하다입니다. 되다는요,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차이점이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해라는 거는요, 원래 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이해는 하다가 아니라 되다가 맞아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 이게 이해입니다. 한 번에 이해해, 이해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반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반복에 앞서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암기가 필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뒤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다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나요? 선생님이 하나 증명을 해볼게요. 수학이 암기 과목이니. 우리 아까 선생님이 커피도 한 번 줬죠? 한 번에 기회를 주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낼게요. 수학 문제예요. 이번에 문화상 공부를 할게요. 자, 4 곱하기 8은? 당황해서 지금 자, 대답을 못하죠? 우리 아까 매력적인 여학생 태연이라고 그랬었나요? 4 곱하기 8은 얼마죠? 32. 자, 그럼 태연이가 4 곱하기 8이 32인 이유를 설명해보자. 4가 8개 있으면 32라고. 4가 8개 있어서 32가 된다. 지금 태연이는 선생님이 4 곱하기 8이 뭐지라고 했을 때 4를 8번 더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열심히 뭐 했어? 외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수학을요, 이해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수학을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을 계속 외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넓이를 구했어요. 부피를 구했어요. 다 공식을 외워서 대입해서 풀었죠.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수학은요, 암기 과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내가 글로 읽으면요, 10% 정도를 기억한대요. 그런데 가르친 내용 몇 퍼센트? 95%를 암기할 수 있어요. 자, 학교 선생님들은요, 문제를 정말 잘 푸셔. 그렇죠? 아닌가요? 수학 선생님이 문제 잘 푸시죠? 그 이유가 뭐야? 몇 번인가 가르쳐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문제가 잘 안 풀릴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뭐야?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요,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을 가르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가르쳐야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이 수학 수업한 지 14년 됐어요. 선생님이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봤을까?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내줬을 때 잘 푸는 이유는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이해력이 좋고 응용력이 좋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가르쳐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왕따라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은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하세요. 스스로에게 가르쳐주세요. 좀 불쌍합니까? 스스로에게 가르쳐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입으로 말하시